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화작가의 숲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추기에 대해서 영상 시나리오과를 전공하는 임나빈입니다. 벌써 두 번째 산책 시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뭘 하기로 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앞으로 동화책 한 편을 완성할 거예요. 여러분이 동화작가로 데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숲으로 걸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오늘도 숲에서 쪽지를 주웠어요. 쪽지에는 퀴즈가 적혀있네요. 지금 누가 농구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쉬웠나요? 정답은 인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이 있겠죠? 저기 앞에 판다를 소년이 쫓아가고 있네요. 판다는 대나무를 찾아가고 있고요. 1회차에는 이 소년과 판다가 밟고 있는 땅이 있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사는 세계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은 그 세계에서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등장인물들, 그 중에서도 주인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다른 동화의 주인공을 살펴보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주인공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그걸 글로 옮겨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볼 주인공, 그 첫 번째는 명작 동화 인어공주입니다. 먼 바다의 바다왕에게는 6명의 공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막내 인어공주는 15살이 되던 해 인간 세상을 구경하러 가죠. 그녀는 배 갑판 위에 서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요. 자신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마녀에게 주는 대신 인간의 다리를 얻어 왕자의 궁전으로 가죠. 하지만 왕자는 결국 이웃나라 공주와 약혼식을 올려요. 인어공주의 언니들은 인어공주에게 칼을 주며 왕자의 심장을 찌르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인어공주는 그 칼을 파도 속에 던져버리고 물거품으로 변해요. 주인공 에리얼은 바다왕의 막내딸로 인간 세상에 호기심이 많고 마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면서까지 인간이 되는 걸 선택한 걸로 알 수 있듯이 배짱이 있는 공주예요. 그치만 결국 왕자를 못 찌르고 물거품이 된 걸 보면 여린 마음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발단에서는 에리얼과 에리얼이 사는 세계를 소개하고 전기에서는 왕자를 사랑해 인간이 되겠다 결심하고 마녀를 찾아가는 에리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명작 동화는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한 굶주린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겨울 밤거리를 걷고 있어요. 소녀는 꽁꽁 언 손을 녹이려 성냥 한 개비를 구워요. 빨갛게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온갖 환상이 소녀 앞에 나타나죠. 그 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불빛이 하늘로 올라가 밝은 별이 돼요. 그 불빛 속에 할머니가 나타나자 자신도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요. 소녀는 할머니를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남은 성냥을 몽땅 써버리고 말아요. 그러자 사방이 환해지고 소녀는 할머니에게 안긴 채 하늘 높이 올라가요. 날이 밝자 소녀는 미소를 띠며 죽은 채로 발견돼요. 성냥팔이 소녀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할머니를 보고 데려가 달라고 빌 만큼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소녀예요. 발단에서는 성냥팔이 소녀의 딱한 처지가 드러나고 전기에서는 사람들에게 팔 성냥을 자신이 사용하게 되죠. 다음은 이솝우와 북풍과 태양입니다. 어느 날 거리를 지나가는 나그네의 상의를 벗길 수 있을지를 놓고 북풍과 태양이 내기를 벌여요. 가장 먼저 북풍이 바람을 힘껏 불면서 상의를 벗기려 하죠. 나그네는 추워서 상의를 꼭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벗기지 못해요. 그 다음에는 태양이 햇빛을 쨍쨍 내리쬐죠. 나그네는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상의를 벗게 돼요. 이렇게 해서 내기는 태양이 이기게 되죠.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둘이고 둘 다 사람이 아니에요.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태양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어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별이죠. 둘 다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로 봐서 승부욕이 강한 걸로 알 수 있어요. 강한 걸 알 수 있어요. 발단에서는 북풍과 태양이 등장하고 전기에서는 나그네를 두고 내기를 하게 돼 북풍이 먼저 도전하는 내용이 그려지죠. 두 번째 이솝우화로 가볼게요. 개미와 배짱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날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음식을 모아요. 배짱이는 실컷 놀기만 하죠. 개미는 배짱이에게 잔소리해도 배짱이는 코웃음 쳤어요. 겨울이 오고 개미들은 여름 내내 얻은 음식으로 살아가지만 배짱이는 굶주림에 시달려요. 결국 개미집에 찾아가서 곡식을 나누어 달라 구걸하게 되죠. 개미는 배짱이가 불쌍해 따뜻한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받아줍니다. 여기도 주인공이 사람이 아니고 개미와 배짱이. 주인공이 둘 다 곤충이죠. 성격은 완전히 반대예요. 개미는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게으르죠. 발단에서는 개미와 배짱이의 비교되는 일상을 보여주고 전개에서는 개미의 잔소리도 배짱이가 자기 맘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음은 전래동화 효녀 신청입니다. 신청은 맹인 아버지를 두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어려서는 아버지의 젖동약으로 자랐고 커서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면서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스님의 말을 믿고 그러겠다고 약속해요. 그 소식을 들은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이 인당수에 빠질 재물이 되기로 작정하고 공양미 300석을 받아요. 그리고 인당수로 몸을 던집니다. 그녀의 효심에 감동한 하늘은 물에 빠진 심청을 구해주고 심청은 연꽃배를 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맹인 잔치를 벌여 아버지를 찾죠. 아버지는 심청을 만난 기쁨에 눈을 번쩍 뜨게 됩니다. 여기서 심청은 16살의 소녀 가장으로 아버지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아주 효심 깊은 소녀예요. 발단에서는 심청의 불쌍한 어린 시절과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현재의 일상이 펼쳐지고 전개에서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 인당수에 빠지는 선택을 하는 일상을 깨는 사건이 벌어지죠. 두 번째 전래동화는 옹고집전입니다. 옹진고을에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았어요. 옹고집은 노무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노비들은 함부로 부렸어요. 거지나 스님들한테는 심하게 구박했고요. 이에 분노한 보사가 지푸라기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집으로 보내요. 두 옹고집 사이에 서로가 자기가 진짜라며 싸움이 나고 결국 강가로 찾아가 판결을 부탁하죠. 진짜 옹고집은 횡설수설하고 오히려 가짜 옹고집이 사또의 마음을 움직여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쫓겨나서 정처 없이 떠들며 살아요. 진짜 옹고집은 자기 잘못을 후회하게 되고 도사는 도수를 풀어주게 돼요. 진짜 옹고집은 집으로 돌아가 착하게 살았다고 해요. 옹고집은 돈 많은 부자지만 마음은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발단에서는 옹고집이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보여준다면 전개에서는 그 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짜 옹고집과 갈등을 겪게 되는 이야기가 그려지죠. 자, 여태까지 여러 주인공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은 이야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등장인물이에요. 주인공을 통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없으면 이야기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주인공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쓸 동화의 주인공이 꼭 한 명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끄는 주인공이 너무 많으면 독자들이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야기도 산으로 갈 위험성이 높아져요. 주인공 성격을 정할 때 도움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심청이처럼 무조건 착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옹고집처럼 처음에는 못됐다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착해지는 인물의 이야기가 더 풍부하게 느껴진답니다. 이야기는 5단계로 쪼갤 수 있는데요. 이 5단계에 맞춰 글 쓰면 더 짜임새가 있어질 거예요. 오늘은 전개와 발단을 유심있게 살펴봤어요. 발단은 배경, 주인공, 여러 주변 인물을 소개하는 단계예요. 전개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단계예요. 주인공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죠. 혹시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동화의 발단과 전개를 다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위기, 절정, 결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의 숲산책은 끝났어요. 이제 손을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1회차에 정한 이야기 세계를 불러오셔서
그 세계에 사는 나의 주인공을 정해 발단 전개까지 써보도록 합시다. 3회차 동화 작가의 숲 전까지는 해오셔야 해요. 이렇게 컨텐츠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접한 동화를 다시 읽는데 다시 봐도 너무 재밌네요. 아직 제 마음에 동심이 남아있나 봐요. 그럼 저는 여러분이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들어 오기 전까지 다음 산책길을 닫고 있을게요. 작가님들 그럼 안녕!